안녕하세요. 라인 베트남 앱 엔지니어링 팀에서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로 개발하고 있는 투이판입니다. 오늘 저는 웨어 OS용 라인 앱을 저희가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공유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저는 웨어 OS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웨어 OS 앱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고, 둘째, 웨어 OS용 라인 앱의 소개, 셋째, 개발 단계에 저희가 겪은 문제점들, 그리고 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지막으로 제 세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웨어 OS가 뭔지 먼저 보겠습니다. 웨어 OS는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의 모범 사례가 웨어 OS에도 적용됩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는 개발을 위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고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게시합니다. 하지만 웨어 OS는 손목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시에 새로운 경험 및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저희가 왜 라인 웨어 OS 앱 버전을 만들기로 했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선 먼저 라인 앱의 역사에 대해 소개해드려야 합니다. 라인 앱 서비스는 수년에 걸쳐 확장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이 출시되면 저희는 최대한 빨리 그 플랫폼에서 라인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라인 사용자는 모든 플랫폼 그리고 기기에서 다른 사용자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구글 I/O 2021에서 구글은 구글의 오랜 웨어러블 플랫폼과 현재 스마트워치의 인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라인에서는 라인 서비스를 웨어 OS 기기에서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웨어 OS에서 라인 메신저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웨어 OS 3.0부터 라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라인 안드로이드 앱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대로 작동됩니다. 페어링된 전화에 안드로이드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 앱의 일부 기능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라인 웨어 OS 앱은 독립적인 메신저 앱으로 작동합니다. 하드웨어 배터리 용량 및 메모리 용량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웨어 OS의 라인 메신저에는 꼭 필요한 기능만 적용했습니다. 컨택트 그리고 그룹과의 메시지 주고받기 등의 기능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앱 사용 시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서 메시지는 복호화됩니다. 또한 사용자들은 QR코드 로그인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워치와 같은 작은 기기에서 가장 편리한 로그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라인 웨어 OS의 개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 프로세스는 안드로이드 개발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각 단계에 몇 가지 새로운 원칙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디자인 단계에서는 타겟 사용자들의 니즈 중 한두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구현 단계에서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와 비즈니스 로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구글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시 단계에서는 멀티 APK 딜리버리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미 플레이 스토어에 라인 안드로이드 앱이 게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멀티 APK 서포트는 구글 플레이의 기능입니다. 각기 다른 기기의 컨피그레이션을 대상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다른 APK를 게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각 APK는 완전하고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이지만 구글 플레이에서 어플리케이션 리스팅을 공유하기 때문에 동일한 패키지 키와 이름, 릴리즈 서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안드로이드 개발자에게도 웨어 OS 작업을 하는 일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기기가 작고 저사양이며 UI와 UX는 손목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화면, 배터리 용량, 그리고 메모리 모두 작습니다.
많은 도전 과제들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이 고려해 라인 웨어 OS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 도전 과제들을 5개 영역으로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UI와 UX, 알림, 안드로이드 앱과의 데이터 동기와 배터리 사용, 그리고 네트워크 사용입니다. 첫 번째 도전 과제인 새로운 UI와 UX입니다. 웨어 OS의 경우 작고 정사각형이거나 원형인 이러한 다양한 화면 유형을 고려하면서 작업해야 합니다. 저희는 모든 식의 화면에 대한 디자인을 제공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구글의 제안에 따라 저희는 2개의 에뮬레이터를 대상으로 앱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웨어 OS 스퀘어 1.65인치 그리고 웨어 OS 라운드 1.84인치입니다. 최고의 UI UX를 만들기 위해 안드로이드 제팩의 웨어 OS UI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웨어 OS UI 라이브러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스 인셋 레이아웃은 화면 모양을 인식할 수 있는 뷰 그룹입니다. 레이아웃 박스드 엣지스 속성을 사용해 자식을 원형 화면 안 정사각형 중간에 박스처럼 가둘 수 있습니다. 네, 이 속성의 값은 박스 안에 넣을 자식의 가장자리를 지정합니다.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 전체. 레이아웃 박스 엣지스 속성은 사각형 화면을 가진 기기에서는 무시됩니다. 액티비티의 경우 기본적으로 스와이프하여 종료하기가 자동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프래그먼트 또는 뷰의 경우 스와이프 디스미스 프레임 레이아웃을 사용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여 종료하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어러블 리사이클러 뷰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러 뷰를 웨어러블 전용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원형 스크롤링 및 반원형 레이아웃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하면 사각형 화면에서는 문제없이 잘 작동하지만 원형 화면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나 마지막 항목이 잘리기도 하기 때문에 수정하기 위해 워커라운드도 고민해봤지만 간격을 계산하는데 너무 많은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음 노티피케이션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워치 노티피케이션의 경우 사용되는 API와 구조가 휴대폰과 동일합니다. 웨어 OS 워치에서 알림은 2가지 방법을 통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모바일 앱에서 알림을 생성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알림을 워치로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웨어러블 앱 자체에서 알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워치의 중복으로 알림이 오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휴대전화와 워치에서 각기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라인 앱에 중복으로 알림이 올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기분이 혼란스럽고 나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라인 안드로이드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알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저희는 만약 휴대전화와 워치에서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일한 계정이 아니라면 알림의 브릿지를 비활성화시킵니다. 동일한 계정이고 전화와 워치가 연결되어 있다면 알림을 보여줍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워치에는 라인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브리지 알림을 비활성화시키려면 안드로이드에서 알림을 생성할 때 브리지 태그를 설정합니다. 웨어 OS에서는 안드로이드 앱에 설정한 태그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라인 웨어 OS에서 알림을 표시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하려면 라인 안드로이드에 로그인한 계정의 유저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도전 과제였던 라인 안드로이드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인 웨어 OS 앱에서는 2가지의 데이터를 라인 안드로이드 앱으로부터 불러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앞서 알림 부분에서 언급했는데요. 사용자가 라인 안드로이드와 웨어 OS에서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저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라인 안드로이드 워치 설정에서 빠른 답장으로 어떤 문자 메시지 목록이 있는지 데이터를 불러와야 합니다. 데이터가 수정된 경우 라인 웨어 OS로 데이터가 전송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성공적으로 로그인이 되었을 때 유저 아이디가 수신되고 설정에서 빠른 답장을 수정한 경우 새로운 목록이 수신돼야 합니다. 그리고 웨어 OS에는 안드로이드와 그 OS 간의 동기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클라이언트입니다. 데이터는 웨어 OS 네트워크 모든 기기에서 동기화됩니다. 그 어떤 노드에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데이터 항목은 셋업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항목은 노드에 연결이 되면 동기화됩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 클라이언트입니다. 메시지 클라이언트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고 원격 프로시저 호출인 RPC 그리고 단방향 요청 또는 요청 응답 통신 모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클라이언트는 자동 동기화가 안 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이크의 음성 데이터와 같은 스트리밍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파일의 전송에 적합합니다. 데이터가 메시지 클라이언트로 보내기엔 너무 용량이 클 때 채널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좋은 대안입니다. 그래서 라인웨어 OS 앱의 경우 저희는 데이터 클라이언트나 채널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메시지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클라이언트의 경우 구글 서버로 데이터를 많이 보내야 하는데 저희 데이터에는 유저 아이디와 같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서버로 보안의 이슈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널 클라이언트도 환경이 맞지 않아 채널 클라이언트를 선택하지 않고 메시지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라인웨어 OS 앱에서 저희는 1. 웨어러블 리스너 서비스를 사용해 안드로이드 앱의 변경 사항을 수신합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안드로이드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데이터가 블루투스를 통해 웨어 OS로 전송될 것입니다. 다음 도전 과제는 배터리 사용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스마트워치 사용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라인 안드로이드의 경우 포그라운드에서 인터벌 시간이 지나면 롱폴링을 사용해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파이어베이스 메시징 서비스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받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가 업데이트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워치 앱에서도 적용시킨다면 배터리 수명이 매우 빠르게 감소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사용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웨어OS 앱에서 메커니즘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사용자가 새로운 메시지를 능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고 알림은 라인 안드로이드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알림을 보지 못합니다. 새로운 메시지는 사용자가 앱을 열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한다면 라인웨어 OS의 배터리 수명은 더 늘어납니다. 휴대폰에서 사용되는 라인 안드로이드의 배터리 사용량과 비교해 본다면 라인 안드로이드의 경우 시간당 4000mAh이고 라인웨어 OS는 400mAh입니다. 이때 앱은 포그라운드에서 1분 동안 실행되고 1분 동안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된 경우입니다. 라인웨어 OS의 기기 예상 전력 사용량은 낮고 수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마지막 도전 과제는 네트워크 사용이었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 사용을 어떻게 줄였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스마트워치에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요청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웨어 OS 앱에서 네트워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워치가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연결되어 있다면 시계의 네트워크 트래픽은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통해 프록시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웨어러블 기기는 모바일 데이터 또는 와이파이를 사용할 것입니다. 웨어OS 워치는 이런 방법으로 네트워크 요청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웨어OS에서 용량이 큰 비디오 또는 고화질 이미지를 보내거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만약 워치의 네트워크가 블루투스 연결을 사용해 휴대폰으로 프록시된 경우라면 그리고 블루투스 5인 경우 속도는 초당 2메가비트입니다. 속도가 느리고 대용량의 데이터인 경우 두 기기 모두에서 더 많은 배터리가 사용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워치가 자체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면 네트워크 속도는 문제 없겠지만 배터리 사용량 또는 메모리 사용량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해야 합니다.
저희는 저희 앱의 네트워크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저희가 적용한 솔루션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지원되는 메시지 유형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링크 메시지 등 다운로드를 하는데 큰 네트워크 사용량이 필요한 메시지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이미지 메시지는 지원하지만 이미지의 썸네일만 다운로드해서 보여주고 원본은 다운로드하지 않습니다. 즉 이미지 뷰어가 없고 안드로이드 버전처럼 확대 및 축소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스티커, GIF 이미지와 같은 화려한 기능을 비활성화시켰습니다. 저희가 웨어 OS 버전에서 지원하고 있는 메시지 유형과 그 제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4가지 메시지 유형만을 지원합니다. 텍스트, 스티커, 이미지, 그리고 오디오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최적화를 적용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커 메시지의 애니메이션, 팝업, 사운드 효과는 비활성화시켰습니다. 이미지 메시지의 경우 썸네일만 보여주고 이미지 미리 보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디오 메시지의 경우 녹음 시간을 30초로 제한했습니다. 동일한 이미지 메시지를 2가지 앱 버전으로 보내서 라인 안드로이드 앱과 최적화 사양이 적용된 웨어 OS 앱의 네트워크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웨어 OS의 경우 썸네일 이미지만 다운로드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데이터를 굉장히 적게 사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인 안드로이드와 웨어 OS에서 라인 메신저의 메모리 할당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몇 가지 솔루션을 적용한 결과 웨어 OS 버전의 메모리 사용량이 안드로이드 앱 버전에 비해 5배나 적습니다. 이것들이 라인웨어 OS 버전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과 도전 과제들이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해 제 세션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인 제가 라인웨어 OS 개발을 시작하게 됐을 때 새로운 경험과 도전 과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작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웨어 OS를 개발하면서 제가 따르는 3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나친 것보다는 적당한 것이 좋다. 전체 앱 경험을 제공하기보다는 타겟 사용자의 니즈 중 한두 가지만 중점을 둡니다. 모바일 코드베이스 전체를 마이그레이션 한 후 웨어 OS UI를 그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서 작동되면 좋을 중요한 태스크를 찾아 간소화된 경험을 웨어 OS를 통해 제공합니다. 둘째, 손목에 맞춰 최적화시켜야 한다. 여기에서는 2가지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앱의 컨텐츠가 물리적으로 디스플레이 영역에 맞는지 확인하고 텍스트나 컨트롤이 화면 가장자리로 인해 잘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들이 필요한 컨텐츠를 사용자들이 손목을 들 때마다 제공해야 합니다. 인체공학적인 불편 또는 팔의 피로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 사용자들이 워치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수초 안에 완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적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안드로이드 앱 버전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데이터 동기와 설정 또는 알림을 연결하는 등 웨어 OS 버전의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줄이기 위해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항상 배터리, 네트워크, 메모리 사용량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웨어 OS 앱으로 인해 배터리가 빨리 소모된다면 사용자는 이 앱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고 즉시 앱을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